어제 새벽에 원래 12월 2일 자정까지 새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되는데 기한을 어기고 12월 3일 새벽에 이 새 예산 386조를 여야 국회가 통과시켰습니다. 자, 기한은 국회의원들한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법을 지켜라고 만들어 놓고 자신들은 기한을 어기는 것은 뭐 예사고 한때는 해를 넘겨서 하기도 했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자, 그럴 바에 기한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법을 어기는 일을 예사로 하고 자신들한테는 그 법이 적용되지 않고 또 온갖 예산을 통과시키면서 편법을 일리 삼았습니다. 예산을 통과시키는데 법안을 얼마 더 넣어줄 거니까 예산을 법안도 좀 통과시키자 해서 법안이 예산에 끼워서 팔리고 또 영호남의 예산을 서로 나누어 먹고 또 실세의원들은 지역구 예산을 수백억씩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자, 여야의 지금 이 조선일보에서 보도한 내용이니까요. 정의화, 김무성, 최경환, 원유철, 김정은, 조원진, 김재경, 김성태, 문재인, 박지원, 이종걸, 최재천, 이춘석, 안민석 이런 사람들은 다 당의 대표나 원내대표를 맡고 있거나 국회의장이거나 예결위원장이거나 원내수석 부대표거나 정책위 의장이거나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지역에는 적게는 수십억, 많게는 수백억까지 지역구 예산을 끼워 넣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대북 정찰 위성 예산은 깎아버렸습니다. 그냥 깎은 게 아니라 643억이 요청했는데 20억으로 깎아버렸습니다. 물론 최근에 방산 비리나 이런 부분 때문에 이 국방부나 군 관련 부분들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택도 없이 깎아버렸습니다. 또 국민의 안전을 우선시해야 될 안전 예산들도 턱없이 깎였습니다. 자, 대한민국 국회는 이러고도 지금 이제 이 국회 법안이나 예산이 통과되면 집구석 싸움에 공천 싸움에 돌입할 겁니다. 저는 이 대한민국의 엉터리 국회와 대비되는 영국의 의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2일날 현지 시간으로 영국 하원이, 영국 상원들은 전부 귀족들이고 하원이 실질적이죠. 영국이 시리아의 IS에 대해서 공습을 하는가 안 하는가를 무려 11시간 동안 150명이 반응을 하면서 표결 결과 찬성 397, 반대 223으로 가결을 시켰습니다. 지금 보수당에서 331표가 나왔고 보수당이 아닌 노동당 의원들도 66표가 나왔습니다. 자, 노동당은 최근에 제레미 코빈 당수, 즉 노동당 안에서도 가장 좌파인 사람이 당수가 되면서 굉장히 강성으로 돌아섰는데요. 자, 이 11시간 토론하는 과정에서 가장 빛이 난 사람은 힐러리 벤 노동당 예비내각의 외무장관이었답니다. 이분은 영국에는 야당도 집권할 때에 대비해서 섀도우 캐비넷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는다고 제가 이전에 말씀을 한번 드렸고 노동당 내부가 IS 공습 때문에 분열이 나 있는데 이 섀도우 캐비넷에 집권을 했을 경우에 외무장관으로 맡기로 돼 있는 사람이 노동당 공습에 당론하고는 다르게 찬성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이 연설을 했는데 이 연설이 굉장히 강렬하고 빛이 나고 훌륭했다는 겁니다. 이분은 뭐라 했나? 지금 우리는 파시스트를 마주하고 있다면서 그들은 우리의 가치, 관용에 대한 믿음과 존엄, 민주주의를 경멸하고 있다고 말하자 의원석에서는 한호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마치 총리처럼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자, 이름에도 불구하고 지금 노동당 내부에서 비판도 나왔습니다만 당 내부의 비판을 각오하고 소신 있게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섀도우 캐비넷의 외무장관이나 되는 사람이 소신을 펼쳤습니다. 그러면서 150명이 넘는 의원들이 순서대로 발언을 했다. 11시간 동안. 얼마나 성실한 모습입니까? 여기에 반해서 대한민국의 국회는요, 정말 창피한 일이지 않습니까? 야권 내부에서는 대한민국 야당은 어떠냐? 친노들은 대부분 예산안에 대해서 반대 내지 기권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주류 원내 지도부, 그러니까 이종걸 원내대표가 합의해온 부분에 대해서
당내에서 합의를 해주놓고 실제 표결에서는 기권이나 반대로 비토를 놨습니다. 문재인 대표도 일부 법안에 대해서 반대했다고 그럽니다. 문재인 대표는 이 자신이 민생을 살리는데 대단히 미흡한 예산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누리과정 예산이 1원도 반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크게 유감스럽다면서 예산안에 대해서 반대를 했는데요. 새정치연합 127명 중에서 44명이 반대, 28명이 기권표를 예산안에 던졌다고 합니다. 당 대표가 자기의 통제를 받는 원내대표가 합의해온 안에 대해서 당론으로 추인해놓고 실제 표결에서는 반대를 던지는 정당입니다. 자, 지금 어제 문재인 대표는 이 지긋지긋한 상황을 끝내겠다면서 이제는 사퇴하지 않고 그대로 총선 절차를 밀고 가겠다. 즉 공천 절차에 착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혁신 전당대회를 요구하는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하고 당원과 국민만 보고 가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총선에 야권이 73석을 얻을 것 같다라는 문서에 대해서 검찰의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야당이 검찰이 전부 표적이고 사정이고 한다면서 이런 문서가 떠돈다고 검찰의 수사를 의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호남의 비주류는 탈당을 준비하고 있다는데요. 지금 대한민국의 여당 야당이 보여주는 모습은 당이 아닙니다. 새누리당의 친박 일부는 서청원 대표가 용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도 했습니다. 새누리당 일부 친박 의원들은 서청원 최고위원이 물러나야 된다. 즉 강성으로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개가 싸나우면 술이 신다라는 중국의 고사까지 인용하면서 물러나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이 정도가 되면요 거의 막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 지금 개헌을 이야기할 때가 아니다. 개헌론 꺼내면 경제 파탄난다. 언뜻 들으면 친박이 한 건지 김무성 대표가 했는지 구분이 가지 않습니다. 최근에 홍문종 의원 등 친박 일부가 반기문 대통령 친박 총리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는 개헌 구상을 할 때가 아니다. 개헌론을 꺼내면 경제를 파탄내는 블랙홀이 될 거라고 자기가 비판받았던 내용을 자기 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원인이 제공된 데는 친박들 일부가 이런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대통령을 모신다 어쩐다 하지만은 전부 한마디로 자기 밥그릇 계산만 하고 있습니다. 친박이든 친이든 비주류든 이런 과정 속에서 국민들의 이 예산 국민들이 만들어낸 세금으로 이루어진 예산만 작살이 나고 있습니다. 여야당의 의원들이 밀어넣은 지역구 예산이 3조 원대에 이르고 원래 없다가 예산 소위 막판 심사 과정에서 늘어난 SOC 사회간접자본 예산만 6,600억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국회가 이런 모양으로 흘러가는데요. 여야는 지금부터 예산 법안이 어느 정도 통과되었으니까 노동개혁법안은 아예 할 생각이 없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는 여야가 8대8이랍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동개혁은 모르겠다는 거고 지금부터는 공천을 둘러싸고 이제 집안 싸움이 벌어질 겁니다. 할 만큼 했으니 이제 집안 싸움 하자.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인데요. 국회의 현실입니다. 국민이 이 국회를 심판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방법이 없는데 국민들도 패를 나누어 가지고 고향에 따라 가지고 진보니 보수니 따라 가지고 여기에 가세해서 춤을 추고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대한민국에 미래가 있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